저는 제 남편의 불륜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노란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던 조용한 웃음소리.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 그리고 친구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저는 울기보다 기록을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무너진 삶 위에 다시 자신을 세워나가는 기록입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들 매주 한 편씩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내 친구는 내 남편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아침 7시. 커피 머신의 얇은 김이 창문으로 올라갔다. 유리창에 박힌 물방울들은 제 몸을 조금씩 흘려내리며 작은 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숫자처럼 일정한 동작으로 포터 필터를 채우고 템퍼로 눌렀다. 원두는 어제와 같은 산미를 약속했는데 향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바람 때문일 수도, 마음 탓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종종 마음이 날씨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틀릴 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었다. 문을 열기 전에 카운터에 수평을 다시 맞췄다. 왼쪽이 아주 미세하게 낮았다. 물컵 하나를 거기에 올려놓고 시선을 고정하자 컵 속 표면이 잔물결로 흔들렸다가 멈췄다. 그녀는 그걸 보고서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오늘도 괜찮을 거야. 남편이 현관에서 다녀올게 하고 말했을 때 그녀는 오른손으로 셔츠깃을 다듬어 주었다. 귀 끝에 실밥이 보였다. 그걸 잡아당기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손톱으로 살짝 눌러 접었다. 남편은 늘 그랬듯 시계를 한 번 보고 신발끈을 매고 문고리를 잡았다. 그 사이 그녀는 오늘은 늦어? 하고 물었고 남편은 아마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에는 여유도 성급함도 없었다. 딱히 아무 의미도 없이 부피만 있는 말이었다. 점심 무렵 바람이 골목을 한번 지나갔다. 벽돌 사이로 먼지가 얇게 떠오르더니 가볍게 내려앉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언니, 오늘도 향이 장난 아니네요. 수진은 말끝을 살짝 올려 웃는 버릇이 있었다. 웃음보다 먼저 고개를 조금 숙였고 눈동자는 그보다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그 순서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아메리카노? 그녀가 물었다. 언니가 추천하는 오늘의 맛으로. 수지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릴 듯 말 듯 했다가 접었다. 손톱 끝에 베이지색 매니큐어가 얌전히 붙어 있었다. 그녀는 스팀을 잠깐 빼고 원두를 조금 굵게 갈았다. 물 온도를 반도 낮췄다. 산미를 둥글게 만들고 싶었다. 잔 위로 얇은 김이 다시 오르자 수진이 눈을 감았다. 이 향, 언니 향 같아요. 그녀는 웃었다. 향을 사람한테 붙여주는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이 가게에선 종종 과한 말이 적당해졌다. 수지는 요즘 자주 왔다. 이메일로 이력서를 다듬는 걸 봐달라고 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도 말했다. 카운터를 닦는 동안 그녀는 언니, 형부는 진짜 다정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걸레를 한 번 더 헹궜다. 다정함은 좋은 것일까? 위험한 것일까? 다정했던 시간들은 늘 기억나고 위험했던 순간들은 늘 늦게 온다. 저녁 무렵 남편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어깨에 하루의 먼지가 얹혀 있었다. 수진이 그를 보며 형부 하고 손을 흔들었다. 편안한 호칭이 사람 사이 거리를 재빠르게 줄였다. 남편은 어색함 없이 그 호칭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그 어색함 없음을 잠깐 바라봤다. 바람이 또 골목을 지나갔다.
유리문 손잡이가 짧게 떨렸다. 그녀는 드리포트를 놓고 문을 잠그러 갔다. 문고리를 돌릴 때마다 들리는 작은 딸깍 소리는 하루의 마침표 같았다. 그 소리는 늘 같은 위치에 찍혔다.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녀는 한 번 더 잠갔다 풀었다 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난 뒤 그녀는 창문에 비친 가게 내부를 보았다. 테이블마다 의자가 테이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다. 간격이 고르게 맞춰진 것만 확인하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 정도면 괜찮아? 오늘도 괜찮았어. 그런데도 잠들기 직전 아주 얇은 불안이 눈꺼풀 안쪽에서 움직였다. 원인을 묻지 않는 게 그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원인을 묻는 순간 대답을 듣게 되니까. 휴대폰 진동이 어둠 속에서 한 번 울렸다. 남편의 손이 이불 아래에서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빛이 이불 속을 얇게 비췄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빛은 눈꺼풀을 통과해 안쪽에서 작게 맥박쳤다. 괜찮아. 회사 일이겠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과 생각의 거리만큼 그녀는 조용했다. 조용함은 안전했고 동시에 위험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컵장 맨 위칸을 정리했다. 컵의 귀가 문과 부딪힐 때 나는 소리를 없애려고 종이 테이프를 조금 붙였다. 흔들림을 줄이면 부딪힘도 줄어든다. 그녀는 늘 그런 식으로 하루를 다뤘다. 흔들리는 것들을 줄이려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오후에 미경이 왔다. 대학 때부터 친구였고 말이 필요 없을 때 적당히 아무 말이나 해주는 사람이었다. 너 요즘 살 빠졌지? 미경이 물었다. 그런가? 그녀가 반사적으로 웃었다. 미경은 빈 잔을 돌려가며 잔광을 봤다. 잔은 깨끗한데 눈이 좀 흐리다.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 말은 덜컹거리지 않았다. 듣는 사람을 위한 문장일 때 말은 종종 매끈했다. 미경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창틀에 먼지 있네라고 했다. 그녀는 웃었다. 먼지는 항상 어딘가 있었다. 먼지가 없는 곳은 대부분 상처였다. 밤이 다시 왔다. 진동이 울렸다. 이번에는 2번. 남편의 등판이 아주 얕게 들썩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틀에 붙인 먼지가 가느다랗게 떠 있었다. 그건 금방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아침까지 남아있을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컵을 더 닦아야겠다. 그녀는 이유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유가 없는 생각은 대개 이유가 있었다. 여행 얘기가 나온 건 저녁에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의자를 엎어두던 때였다. 남편이 말했다. 수진이 요즘 힘들어 하더라. 휴가도 못 냈다던데. 주말에 근교로 다녀오자. 그녀는 엎어둔 의자 다리를 손으로 쓸며 물었다. 셋이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걔 좋다고 했잖아. 그 말엔 틀린 낱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란 늘 그렇듯 받아들이기 쉬웠다. 차에 탈 때 수지는 조수석에 앉았다. 언니, 뒤에 편하게 앉아요. 목소리는 늘 그랬듯 밝고 미세한 사과의 결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맸다. 벨트가 어깨를 지나갈 때 약간 거치었다. 직물의 결이 바뀐 모양이었다. 남편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서 2시간 거리네 하고 말했다. 수진이 플레이리스트를 켰다. 피아노가 흐르고 그 위에 사람이 대화하듯 노래하는 목소리가 얹혔다. 길은 생각보다 매끄럽게 열렸다. 달리는 동안 창밖의 나무들은 하나로 이어진 초록띠가 되었다. 휴게소에서 커피를 샀다.
종이컵 뚜껑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김이 새어나왔다. 수지는 언니, 여기 어묵 진짜 맛있대요 하고 젓가락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 점 받았다. 국물은 알맞게 짰다. 그녀는 맛있네 하고 말했고, 수지는 그쵸? 라며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법이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바뀌었다. 산 아래서 올라오는 냄새가 조금 차갑고 나무의 속을 긁어낸 듯한 향이 섞여 있었다. 방 안은 깨끗했고 창문 유리는 얇아서 바깥의 온도가 얕게 스며들었다. 수진이 침구를 만지며 말했다. 언니, 여기 촉감 좋죠? 그녀는 손등으로 시트를 쓸었다. 촉감은 좋았다. 촉감이 좋다는 건 사람을 안심시키는 기능이 있었다. 안심이 과해지면 방심이 되었고, 방심은 언제나 사건을 문 앞까지 데려왔다. 저녁은 삼겹살이었다. 고기가 지글거릴 때 나는 소리는 사람을 묘하게 느슨하게 만든다. 소금이 튀고 기름이 고르게 번지며 빛났다. 남편과 수진이 동시에 젓가락을 내밀어 마지막 한 점을 집으려다 마주보고 웃었다. 그녀는 상추를 하나 더 펼쳤다. 마지막 한 점은 늘 이야기를 만든다. 어떤 집들은 그걸 나눠 먹고, 어떤 집들은 양보하는 흉내를 내고, 어떤 집들은 모른 척 먹는다. 그 집은 양보하는 쪽이었고, 웃음이 났다. 웃음이 난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나쁜 일의 전조일 수도 있었다. 웃음이라는 건 늘 문 앞까지 따라붙는 그림자 같았다. 밤에 와인을 열었다. 코르크를 빼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수진이 잔을 돌리며 향을 맡았다. 언니, 이 향 카페에서 나던 그 향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포도야. 수진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남편은 벽에 기대 소파에 앉았다. 조명이 낮았다. 낮은 조명은 얼굴의 선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움은 진실을 흐리게 한다. 언니 먼저 들어가 쉬세요. 형부랑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수진의 말은 자연스러웠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의 네 귀퉁이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천천히 모이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고 나무의 잎사귀가 얇게 부딪혔다. 그 소리들은 누구에게나 같은 소리로 들리는 법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의미를 가졌다. 멀리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유리가 금속보다 약하다는 것을 기억했다. 유리는 깨지기 쉬워. 대신 깨질 때 선명해진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다른 소리가 한 겹 더 올라왔다. 억눌린 듯한 웃음, 낮고 짧은 숨. 벽은 얇았고 소리는 조심스럽게 길을 찾았다. 그녀는 한 번 몸을 돌렸다. 다른 쪽 귀를 베개에 눌렀다. 그러면 소리가 조금 줄어들 때가 있다. 이번엔 더 또렷해졌다.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잠은 올 생각이 없었다. 눈꺼풀 안쪽이 건조했다. 건조해지면 사람은 깨끗해지는 줄 알지만 대개는 더 예민해진다. 예민함은 오해를 만든다. 오해는 때로 진실을 지켜준다. 그녀는 오해를 선택하고 싶었다. 몸을 일으켜 문까지 갔다. 복도의 공기는 낮보다 차가웠다. 발바닥이 차갑다는 것은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현실에 있다는 증거였다. 문틈이 얇게 빛났다. 그 빛은 달도 별도 아닌 전구의 것이었다. 그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금속의 감촉은 계절과 상관없이 차갑다. 그 차가움은 사람의 결심을 묻는다. 그녀는 결심을 보류했다. 손을 떼면 결심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았다. 손을 뗐다.
지금 여는 건 지는 일이야.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지켜주었다. 복도를 돌아 방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는 발걸음 수를 세지 않았다. 세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다. 내일 커피는 조금 더 진하게 내리자. 그건 별로 상관없는 문장이었고, 그래서 도움이 되었다. 사람은 무관한 생각을 할 때 겨우 잠깐 살아난다. 아침이 왔다. 바람은 또 달랐다. 햇빛은 비슷했지만 공기의 결이 조금 거칠었다. 식탁에 앉자 수진이 먼저 커피를 내밀었다. 언니,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컵을 받는 순간 그녀는 수진의 손등을 보았다. 작은 점 하나. 그 점은 어젯밤 문틈의 빛보다 더 선명했다. 손등의 점은 대개 어릴 때 생긴다. 오래 보는 사람만 눈에 넣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밝았다. 밝은 눈은 늘 좋다. 다만 밝음이 지나치면 눈이 부시고, 눈이 부시면 다른 것을 못 본다. 남편이 오늘은 바다 보고 오자라고 말했다. 바다는 늘 할 말이 적었다. 차로 내려가는 길에 수지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바다는 멀리서 보면 같은 색이었다. 가까이 가면 색이 바뀌었다. 파도는 부서질 때 하얗다. 하얗다는 건 새롭다는 뜻일 수도, 지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파도 앞에서 잠깐 서 있었다. 물이 발목을 스치고 모래가 체온을 조금 가져갔다. 수진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남편이 그 옆에서 모자를 눌렀었다. 셋이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가운데, 수진과 남편이 양쪽에서 어깨를 잡았다. 누군가 하나 둘 셋을 외쳤고 셋은 동시에 웃었다. 사진 속 웃음은 친밀했다. 사진은 늘 친밀해 보인다. 그게 사진의 일이다. 점심은 회였다. 초장에 찍은 한 점이 혀끝에서 잠깐 매웠다. 그녀는 물을 마셨다. 물은 늘 무슨 맛이 나지 않는다고 배우지만 사실 물마다 다 다른 맛이 있었다. 그날 물은 조금 금속 같았다. 컵 때문일까, 마음 때문일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졸음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다. 복도의 빛, 손잡이의 차가움, 발바닥의 감각. 감각은 사실을 오래 붙잡는다. 사실은 오래 붙잡혀야 사실이 된다. 집에 돌아온 밤, 남편은 TV를 켰다. 화면 안 사람들이 더 크게 웃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물컵을 돌렸다. 물 표면이 흔들렸다 멈췄다. 그 멈춤을 기다렸다. 당신은 밥맛이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남편이 돌아봤다. 또 왜? 난 지금 숨 쉬는 것도 역겨워. 말은 조용했고 컵 표면은 고요했다. 고요는 두 종류였다. 비워진 고요와 가득 찬 고요. 오늘의 고요는 가득 찬 쪽이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건조했다. 그날 밤, 그녀는 컵을 놓았다. 유리가 나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얕게 울렸다. 다 봤어. 공기가 얕게 얼었다. 남편은 입술을 떨었다. 오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대화를 그렇게 안고 하니 그 말은 아주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소파 등받이 위에 걸렸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손잡이가 돌아가며 내는 소리는 낮았고 문틀과 맞닿는 마지막 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오늘 밤은 울지 말자. 결심은 울음보다 조용했다.
조용함은 사람을 지켜주기도 무너뜨리기도 했다. 오늘은 지켜줄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내 귀퉁이가 다시 서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움직이다 멈추는 것, 멈추다 다시 움직이는 것.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은 내가 나를 지키자.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불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쓰기 좋은 바람이었다. 새벽 4시 물이 끓기 직전의 소리가 싱크대에서 낮게 일렁였다. 그녀는 주전자를 끄고 불을 보지 않은 채 등을 돌렸다. 방 안 공기는 차가웠다. 차가움은 생각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선명함은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샤워기 물줄기가 욕실에서 길게 이어졌다. 일정한 박자였다. 남편은 늘 일정했다. 일정함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고 오늘은 경계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올려놓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유리 표면 너머로 미세한 빛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0과 2와 1과 4 사이를 손가락이 조용히 지나갔다. 액정위 지문이 아주 얇게 남았다가 사라졌다. 메신저 앱의 파란 점 하나가 화면 모서리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파란 점은 원을 이루고 원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모양이지만 오늘의 원은 가시를 숨기고 있었다. 대화창을 천천히 내렸다. 가장 오래된 문장부터 읽었다. 언니가 좋아하겠지? 그럼요. 형부는 세심하니까. 가벼운 문장들은 서로 기대며 의미를 키웠다. 가벼움은 오래 쌓이면 무거워졌다. 날짜와 시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옮겼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맺히고 스며들었다. 기록은 물처럼 스며들고 종이는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캡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얇은 셔터음이 무음 속으로 가라앉았다. 20장, 40장, 52장. 숫자는 생각보다 빨리 불어났다. 파일명에 날짜를 붙였다. 2024년 10월 17-1점, 2024년 10월 17일-2점. 문자열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조금씩 평평해졌다. 울음 대신 기록. 오늘은 그게 더 정확하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물방울이 타일 위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폰을 원래 자리, 테이블 오른쪽 위 모서리에 그대로 두었다. 남편이 나왔다. 수건이 어깨에 걸려 있었고 김이 목덜미에서 아주 얇게 올라왔다. 잠이 안 와? 응. 대답은 짧았고 공기는 길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컵이 이로 닿는 소리가 아주 약하게 났다. 내일 재고 확인해야지? 응.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말은 뒤를 남기지 않는 게 좋았다. 대신 폰 속의 문장들이 긴 줄을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줄은 길었고 증거에는 체온이 없었다. 체온이 없는 것들이 오히려 오래 남았다. 아침이 밝았을 때 카페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그녀는 계산대 아래 서랍에서 USB 한 개를 꺼냈다. 검은 플라스틱은 무게가 거의 없었다. 가벼운데 무겁다. 손에 올려놓고 잠깐 무게중심을 느꼈다. 파일을 옮길 때 커서가 천천히 이동했다. 진행률 파가 1%에서 2%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봤다. 고양이가 골목을 가로질렀다. 고양이는 늘 자신의 길을 아는 표정이었다. 나는 오늘 길을 정했다. 점심 무렵 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은 표정이 덜 흐리네. 그녀는 웃었다. 잠을 조금 잤거든. 미경은 눈으로 카운터 아래를 훑었다.
무거운 결심의 냄새가 난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컵을 하나 더 닦았다. 컵 표면에 자기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비쳤다. 일그러진 얼굴은 되게 정직했다. 저녁 USB를 주머니에 넣고 법률사무소 문을 밀었다. 사무실은 낮은 조도, 차가운 공기, 종이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담실 의자 등받이가 고닫고 그 고듬이 등을 밀어 세웠다. 그녀는 한 문장씩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침착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말할 때마다 펜을 2번 튕겼다. 충분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다는 말은 가끔 공백을 만들었다. 공백 안에서 사람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나오는데 바람이 차가웠다. USB는 여전히 가벼웠고 주머니는 오늘따라 깊었다. 주머니 속에서 검은 플라스틱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다. 모서리는 둥글게 깎여 있었다. 아프지 않다. 그러나 기억난다. 밤, 그녀는 서랍을 정리했다. 세무서에서 온 봉투, 카드 명세서, 학원 전단지, 모두 날짜 순서로 다시 겹쳤다. 손이 바빠질수록 마음은 천천히 움직였다. 천천히 움직이는 마음은 오래 버틴다. 내일을 생각하는 대신 오늘을 접었다. 동등하게 맞물리는 모서리들이 작은 위안을 만들었다. 형광등은 늘 자신의 색을 믿는 것처럼 반짝였다. 진료실 의자는 의사의 몸짓에 맞춰 바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손등에 붙은 정맥을 잠깐 바라보다가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위험이 꽤 진행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셨겠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설명을 위해 고안된 톤이었다. 정밀하고 다정한 척했고 실제로는 균형 잡힌 거리감을 유지했다. 약 복용하시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라는 단어는 생활보다 큰 범위를 지시했다. 잠은 의지로 자는 게 아닌데.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위 내시경 사진을 보여줬다. 화면 속 굵은 표면, 규칙적이지 않은 윤곽. 여기가 염증이 심한 부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내 몸의 안쪽은 처음 보는 타인의 얼굴 같았다. 낯설고 어쩐지 미안했다. 병원 복도 끝 자동 판매기에서 미지근한 생수를 뽑았다. 페트병 표면에 은결이 맺혔다. 한 모금 마셨다. 물은 무맛이라고 배웠지만 병원 물은 금속의 그림자를 데리고 있었다. 사람이 아플 때 물은 다르게 흐른다. 의자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르고 전화를 꺼내 미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깐 볼래? 답은 빨랐다. 병원 앞 카페 10분. 카페 문을 밀자 커피향이 먼저 쫓아왔다. 미경은 이미 앉아 있었다. 표정이 형광등색이네. 그녀가 웃었다. 형광등이 날 닮았겠지. 미경은 커피를 밀어주었다. 말해. 어느 정도야? 그녀는 종이에 적어둔 날짜들을 펼쳐놓았다. 미경의 얼굴이 종이 위로 기울었다. 미경은 가정법원의 호흡을 잠깐 흉내내더니 친구의 숨으로 돌아왔다. 너 잘하고 있어. 그 말은 정보가 아니라 촉감이었다. 촉감이 사람을 세웠다. 혹시 후회할까봐. 그녀가 말했다.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움직임이 멈출 때 오는 거야. 넌 움직였잖아. 기록했고 병원에 왔고 나를 불렀고. 미경의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누르며 말했다. 내가 널 돌본 거야. 이제부터 더 할 일은 절차뿐. 그녀는 컵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았다. 커피향이 폐속 깊이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왔다. 돌봄은 냄새가 있다. 한 모금이 목을 지나갈 때 속이 아주 약간 데워졌다.
데워지는 건 회복의 다른 이름일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약국에서 약봉지를 받았다. 봉투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 찍었다. 가방에 넣으며 살짝 눌러보았다. 포장 속 알약들은 서로 닿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조용히 구성된 군대 같았다. 복용법을 다시 읽었다. 식후 하루 3번. 지키기 쉬운 약속은 지키기 좋은 마음을 만든다. 저녁 그녀는 있던 자리에 앉아 국에 소금을 조금 덜 넣었다. 남편은 그 차이를 못 느꼈다. TV 화면 속 뉴스 앵커는 오늘도 같은 목소리로 다른 소식을 말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약봉지를 열었다. 흰 알약 하나를 물과 함께 삼키자 위장 쪽으로 아주 약한 서늘함이 내려갔다. 몸은 내 편일까? 오늘은 그렇다고 하자. 그렇게 속삭이면 몸이 잠깐 대답하는 듯 했다. 밤 침대 위에서 그녀는 등을 벽에 대고 앉아 있었다. 벽의 냉기가 천천히 등을 통과했다. 냉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람은 안정된다. 안정은 지속이 아니라 순간에 가깝다. 순간을 모아 밤을 건넜다. 새벽의 가장 얕은 조도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법률사무소의 회의 테이블 위에는 파란 파일 2개와 연필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의 제목을 엄지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사실관계 진술서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확해야 해요. 정확하다는 말은 선호되지만 선호된다고 쉬운 건 아니었다. 그녀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조합해 문장을 만들었다. 2024년 10월 17일 새벽 2시경 펜션 복도. 문틈 사이 조명, 억눌린 웃음. 그녀는 비율을 빼고 형용사를 줄였다. 증거는 덜어낼수록 힘을 얻는다고 배운 적이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감정은 빼고 사실만 적으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잠깐 멈췄다. 그런데 제게 남은 건 감정뿐이에요. 변호사는 미소를 아주 얇게 그렸다. 그래서 절차가 있는 겁니다. 감정은 남겨두고 절차가 움직여요. 그 말은 기계적이었지만 잔인하지 않았다. 잔인하지 않은 기계가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류의 몇 번째 줄에 상간행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그녀는 잠깐 펜을 멈췄다. 단어는 무겁고 차가웠다. 대신 부정행위로 바꿨다. 바꾸고 보니 문장이 조금 숨을 쉬었다. 단어의 선택이 공기의 질을 바꿨다. 싸움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변호사가 USB를 받았다. 이건 법원에 제출할 사본으로 처리하고 원본은 잘 보관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USB 모서리를 한 번 더 눌렀다. 둥근 모서리는 여전히 아프지 않았고 그래서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퇴근길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2 정거장을 이동했다. 서류 봉투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봉투를 다시 끌어당겼다. 반대편 좌석의 여자는 꾸벅꾸벅 졸았다. 머리가 멈칫거릴 때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천천히 흘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중심을 찾고 있었다. 자신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 카페에 돌아오자 늦은 손님 2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 수도꼭지를 잠깐 세게 틀었다.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싱크를 두드렸다. 그 소리는 생각을 잠깐 밀어냈다. 밀어낸 자리로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하나 꺼냈다. 결혼식 날, 흰 천 아래 2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사진 속 웃음은 밝았다. 밝은 것들은 오래된 것일수록 멀리 느껴졌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과거는 그대로 두는 편이 좋았다.
오늘은 오늘을 다루기에도 충분히 길었다.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법원입니다. 접수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업무의 톤이었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끊었다. 그 말은 마음을 아주 조금 정돈했다. 숫자와 날짜, 접수 증권호는 오늘의 좌표였다. 좌표를 가지면 길을 잃어도 지도를 펼 수 있었다. 비가 내렸다. 낮은 구름이 건물 사이로 기어 들어왔다가 옥상에 잠깐 앉았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컵 뚜껑 사이로 스며들었다. 문이 열렸다. 수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옅은 카멜색 코트, 주머니에 반쯤 넣은 손, 망설임이 손가락 마디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사장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네. 여성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우리 애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끝나지 않았다. 속을 낮게 긁는 기침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봉투를 밀어두고 컵을 하나 꺼냈다. 따뜻한 거 드릴게요. 여성은 머뭇거렸다. 괜찮아요. 그러고는 자리에 앉았다. 오래 앉아있던 사람처럼 등을 의자에 깊이 기대지 못했다. 저 아이가 어릴 땐 착했어요. 여성의 말은 습관처럼 과거로 갔다. 과거는 안전한 나라였다. 지금이 위험할수록 사람은 그 나라를 자주 방문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그 사람에는 저도 들어가요. 그 살다 보면에는 재산도 들어가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대신 정확했다. 정확함은 목소리의 크기와 별개였다.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봉투를 다시 밀었다. 사과를 돈으로 밖에 못하네요. 그녀는 봉투를 보지 않았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좋아요. 돈은 판결이 할 일이고요. 여성의 얼굴이 무너지는 대신 접혔다. 접힌 얼굴은 오래 울지 않는다. 오래 울지 않는다고 해서 오래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다. 여성이 나간 뒤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 위에 한 문장이 떠 있었다. 언니, 오해였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외로워서 문장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히 길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한 번 더 적셨다. 물기가 천 위로 고르게 퍼졌다. 고르게 퍼지는 물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쪽이었다. 저녁, 남편이 들어왔다. 젖은 우산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소파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말이 없을 때 방은 소리를 고르게 만든다. TV를 켜면 고르게 만드는 일이 쉬워지지만 그는 리모컨을 짚지 않았다. 서류 정말 낼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알아. 그건 내일이야. 우리 다시 그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손짓은 다정하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중립의 손짓은 대개 마지막이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해. 그녀는 그 말만 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다. 더 말하지 않는 편이 정확할 때가 있었다. 밤, 비가 그치고 고요가 남았다. 그녀는 의자를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다리와 바닥이 스치는 소리가 부드러웠다. 부드러운 소리는 하루를 매듭짓는데 도움이 되었다. 휴대폰을 끄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문고리의 마지막 딸깍 소리가 오늘의 마침표가 되었다. 마침표는 하나였고 충분했다. 침대에 눕기 전에 거울을 보았다. 눈 밑에 작은 그늘이 있었다. 그늘은 피곤의 모양이었고 살아낸 얼굴의 문양이었다. 내일도 기록하고
내일도 먹고, 내일도 숨 쉬자. 생각은 짧고, 호흡은 길었다. 길어진 호흡이 방안을 천천히 데웠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이번 바람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표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은 어둡고 조용했고 예상과 다르게 편안했다.